자, 먼저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2-2라고 되어 있는 게 1-1이니까 다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it's difficult에서 끊어봐. 그리고 컴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지인아? 컴마는 그쵸, 부사후 혹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중요 성분이 아니에요.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it이랑 to에다가 동그라미 한 다음에 노란색 형광펜 표시해주세요. it이랑 to에다가. 자, 이거 어떤 구문이니? 태은아.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서 가 S, 진 S 표시할게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출제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는 있습니다. 투부정사 부분을 ing로 바꾸면 오답이 되겠죠. 자, 이건 어렵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합니다. difficult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이런 difficult류의 마이너스 단어를 플러스 단어로 바꾸면 오답이 되고요. 자, 이 어휘 형광펜 중에서 이 파란색 형광펜은 자, 어휘가 중요한 부분 혹은 어휘 포인트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을 거고, 노란색 형광펜은 어법상 중요한 포인트예요. 딱 두 개만 쓸 겁니다. 색깔 헷갈리지 않게. 자, if에 여러분들, 자, 좀 자세하게 할게요. 두 지문밖에 없으니까 일단. 자, if는요, 자, 혹시 어떤 뜻이 있다고 했었지, 혜린이? if에는 얼도우의 뜻이 있어요.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양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한 모의고사 3번, 4번 정도 보면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if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뭐뭐라면이라고. 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규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The limits에서 끊고요. 자, which 앞에 대괄호, 그리고 끝에다가 닫을게요. 그 which에다가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서빈이, which는 어떤 기능을 하지?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자, 대괄호는 우리 새로 나온 기호인데 수식어구에다가 표시할 기호예요. 수식어구를 대괄호로 묶을 겁니다. 앞에 명사를 꾸밀 때 쓰는 기호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자, 소괄호, 대괄호 다 나왔어요. 기호들은.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규정하는 것이 한계를. 자, 문장이 끝났고 리미트를 수식합니다. 자, 유진이 해석해봐. 어떤 한계니? reason. 이유란 뜻도 있지만 이성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적어주세요. 이성이 should impose에서 끊고요. 부과하다 혹은 의무를 부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다 라고 직역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다 또는 의무를 부여하다 또는 부과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부과하다. 적절하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성이 부과하는 한계, 이렇게 번역하면 딱일 것 같네요. 이성이 부과하는 한계를 규정하는 거. 어디에다가? on the desire. 끊고요. 자, desire 무슨 뜻이니? 욕망이죠. 자, 그리고 wealth는 부란 뜻이요. 부, 재산이나 부를 wealth라고 합니다. 부를 위한 욕망에 이성이 제기하는 한계를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아도 어렵다. 여러분, 웬만한 모의고사 지문에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 주제문이 나오거든.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이 첫 두 문장은 여러분 한 1분을 투자해야 돼요. 원래 빈칸 추론 문제 같은 데서는 1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주제문을 이 부분에서 알아낼 수 있다면 이 글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은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어렵다. 돈은 못 참지죠. 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가 빡 가지 않아? 돈은 못 참지예요. 부에 대한 욕망에 이성이 한계를 부여하는 게 힘들다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못 참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글의 방향성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 대용어 연결하면서 해석하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for 앞에 소가로 열게요. 그 다음에 끝에 닫겠습니다. 자, 원래는 한 문장 처리되어 있는 건데, 자, for에다가 어휘 형광펜 하겠습니다. 자, for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뭐뭐 때문에 란 뜻으로 쓰일 수 있죠. 뭐뭐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no, absolute, 그리고 definite 여기까지 어휘 형광펜 해주세요. 항상 어휘 포인트 파란색 형광펜 표시한 부분들은 반이어 구도로 제시해서 어휘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노가 붙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거 노 빠져 있으면 오답이 돼요. 원문과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노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for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고, 자, there is에서 is에다가 upper point, 그리고 wealth에다가 upper point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에다가 amount of wealth에다가 upper point 할게요. 주어 동사 도치죠. 뭐 대열은 유도 부사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요. 그래서 is가 V, 그리고 amount of wealth에서 주어의 핵은 amount로 보겠습니다. amount에다가 s 표시하겠습니다. 단수기 때문에 단수 동사 is가 upper point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아가 쓰이면 오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음비 해석해 보겠습니다. for부터 해석해봐. for는 뭐뭐 때문에로 해석할게요.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떠한? 왜 그래 갑자기 음비야? 자, 뭐 때문에?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자, absolute. 이거 그거잖아, 보드카잖아. 술을 안 마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네, 보드카 이름 absolute. 뭐라고? 절대적인 또는 definite. 분명한이란 뜻이에요. 혹은 정해진,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절대적이거나 분명한 양의 부, 혹은 분명한 부의 양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문장이 완전히 끝난 다음 위치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수식이죠. 위치 앞에 대괄호 열고 맨에서 대괄호 닫은 다음에 위치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포인트는 satisfy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해진 부는 없기 때문에. 됐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고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네요. 여기서 이 글은 끝났어요. 자, 돈은 못 참는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amount. 여긴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삽입. 이게 왜 삽입 포인트가 될까, 혜린아? 더 때문이에요. 자, 원래는 amount라는 단어가 관사가 없이 쓰여서 amount로 쓰이거나 그냥 amount로 쓰이게 되면 처음 나왔을 때는 관사 없이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더가,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건 앞에서 한번 지칭됐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한 연결어나 지시어를 통해서 삽입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관사 하나 가지고도 삽입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삽입 문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있죠? 앞에 amount, 뒤에 amount 이렇게 연결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양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여기 relative에다가 어휘 포인트. awars라고 변함이 없는 불변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뒤집을 수 없는 전제예요. 항상 상대적이다. 자, 이 글에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어? 정해지지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이고 대용어의 흐름을 캐치하셔야 돼요. 앞에 나왔던 no absolute과 no definite이 밑에서는 relative로 대용돼서 환원되었죠? 단어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relative를 반대 단어로 한번 내볼까요? 자, 지인이 상대적인의 반대는 뭐지? 뭐라고요? 절대적인, 그렇죠. absolute도 절대적인인데 그럼 절대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오답을 한번 만들어 볼래? 스스로도 만들 수 있어야지. 정해져 있는 뭐 있을까요? 정해져 있는 fixed.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또 정해진 거. selected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unstable, 변함이 없는 이런 단어, 혹은 consistent. 그러니까 정말 범위가 무한이에요, 무한. 어떤 단어로 바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어휘력에 의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 2학년 때는 더 심할 겁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낼 거고요. 그리고 단어를 무조건 어휘 문제는 바꿔서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어휘력은 이런 내신 기간이 아닌 방학이나 비내신 기간 때 틈틈이 채워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유반어 단어장 드리잖아요. 오른에서 같이 내신한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7단계에 동의어, 반의어 단어장이 들어가거든. 이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 12개를 뽑고 그 12개의 동의어 3개, 반의어 3개를 뽑아서 줄 거야. 그런 것까지 외워야 1등급을 도전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다시 해보죠. 자, 여기는 태은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amount is always relative. 그렇죠. 그 양이, 그 사람들이 욕망하는 부의 양은 항상 변한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을 변화하는 changeable 같은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대답해 소가로 열고 say에서 소가로 닫아주시고요.
얘는 관용 표현으로 즉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임새 같은 거예요. 즉, that is to say. 즉, 자, just so much. 자, just so형어명 as will. 잠깐만요. 저도 즉석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라 좀 분석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네, 자 시작할게요. 자, just so much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S 표시해 주십시오. 자, much가 명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much는 명사일 때 단순히, 복순히? 단수 명사에 셀 수 없을 때 much를 쓰기 때문에 단수고요. 그리고 as는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부라고 적어주십시오. 품사구로. 그만큼, 너무나 많이. 여러분, so much as라고 혹시 많이 들어본 표현일 거예요. 앞에서 이 so 대신 as를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as는 많이 들어봤지. 뭐뭐만큼, 뭐뭐한. 근데 여기는 as를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so로 바꾼 형태이고요. 사실 이런 복잡한 규칙 같은 걸 알기보다는 맥락과 해석에 집중한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 as 다음엔 생략이에요. 뭔가 좀 구조가 이상하면 생략 아니면 도치거든. 얘는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as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 the amount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만큼 많은 양은 will maintain 끊어주시고요. 유지할 것입니다. propor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는 비율이란 뜻입니다. 비율. 자, 그리고 between 세모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and 세모 표시할게요. 자, between 다음에 between과 and에다가 세모 표시를 했는데, 자, 서빈이, 자, 세모가 어떤 기능을 하죠? 상관어구입니다. 예를 들면 나돈니가 나오면 뒤에 거돌소가 뒤따르지. between이 나오면 between A, and가 뒤따라요. 이렇게 상관어구 표시를 세모로 연결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기호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대괄호, 소괄호, 세모, 끝. 헷갈릴 거 없죠? 자, 그럼 여기는 세리가 해석해보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the amount. 응? 해석 다시 해볼게요. 그 양은 상대적이다. 즉, 그만큼 많은 양이 유지하게 될 것이다. 비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만큼의 양이 비율을 유지할 것이다. 뭐와 뭐 사이?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과 what he gets. 그가 갖는 것 사이에. 자, 패러프레이즈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2학년 되니까 확실히 지문 수준이 올라갔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을 정리했다면 세 번째 문장부터는 못 알아듣겠어요. 정리 안 하면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봐도. 한글을 봐도 이해가 안 갈걸? 자, 한번 볼까요? 자, 지인이 그 양은 상대적이라서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할 만큼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야? 한글 보고. 그가 만족할 만한 그의 양이 딱 그만큼이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직관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사람마다 느끼는 사람마다 뭐라 해야 되지? 만족할 수 있는 그의 양이 다르다. 그쵸. 결국은 주제문 반복이에요. 그 양은 상대적이다에서 이미 이 문장을 끝냈어요. 뒤에서는 뭐라고 떠들든 상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부분을 해석에 반영하려고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야. 항상 모든 글은 주제문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이 뒤에 부분은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할 만큼이 뭘 의미할까요? 뭔가 간당간당한다는 의미 정도예요. 간당간당한데 넘어서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고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에 반영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할 때는 특히 모의고사 문장 풀 때는 부사구, 부사절 다 지우고 주절 끝나면 일단은 다음 문장 넘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for 또 나왔어요. 아까 for가 무슨 품사라고 했죠, 여러분? 접속사로 무슨 뜻이지? 뭐뭐 때문에란 뜻입니다. 자, 뭐뭐 때문입니다. To measure 자, a man's happiness 끊어주시고요. only 앞에 소가로 열고 gets에서 다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 only에다가 by 일단 여기 by 앞에 소가로 열고요. get에서 닫고요.
자, 주어 표시할게요. to measure부터 happiness까지 밑줄 긋고 is에다가 밑줄 긋고 자, 이 to measure에다가 s 표시, is에다가 v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상관어구 표시할 건데요. as에다가 세모 표시한 다음에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다 보이죠? 기호 표시를 하면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자, 여기는 세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to measure. measure가 무슨 뜻이니? 측정하다, 재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 대용어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리야, 행복은 앞에 나왔던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습득으로 많이 연습했잖아요. 지인이? 부죠. 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항상 앞에 나왔던 주제문의 키워드를 의식적으로 계속 연결하면서 독해를. 갑자기 행복으로 바뀌어 있어도 이건 부를 의미할 거예요. 감정적인 행복이 아닐 거라. 물질적 행복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것 혹은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오직 뭐에 의해서? What he gets. 그가 가진 것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그리고 나덜서도 앞에 소괄호 표시할게요. 부사니까. 뭐뭐가 아니라 그가 가질 걸로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는 두 개 다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의주동으로 통칭할 겁니다. 의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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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중간에 what 나오면 무조건 어서는 의주동이에요. 이렇게만 배열하시면 서술형이나 아니면 구문 분석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원래 명칭은 관계대명사예요.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여기 세리. to measure. 뭐고 때문에? 어렵지. 문장도 길고 단어도 어렵고 표현도 현학적인데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니? 주절 끝나면 다 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 3번과 4번 문장을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야? 돈은 못 참는다예요. 네. 그냥 계속 같은 주제문이 반복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but과 however가 없는 이상은. 첫 문장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for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예 안 봐도 상관이 1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린 내신이죠. 내신은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해석은 해야 돼요. 모의고사와 다르죠.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뭐 때문이니? 한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것,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가진 게 아니라 예상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것은 포인트레스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저는 만약 이 문제가 어휘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포인트레스. 자, 포인트레스 무슨 뜻이니? 요점이 없는, 무의미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직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요점이 없는이라고 할게요. 무의미한은 너무 의역으로 간 것 같아요. 자, 너무 요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주어가 플러스 계열인가요? 마이너스 계열? 일단 논리 부호부터 한번 따져보자. 유진아. 자, 가진 것이 아닌 예상하는 것으로 부를 측정하는 거. 이거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 내가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부를 측정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한 측정이야? 부정확한 측정이야? 부정확하죠. 내가 얼마를 벌 줄 알고. 이거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뒤에 보어 역시 마이너스 계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뭐 정확한 exact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probable 같은 뭐 예를 들면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플러스 계열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특정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 부호로 따져야 돼요.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면 정답일 거고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는 절대 주관식처럼 풀면 안 돼요. 풀마 부호를 나눠서 푸십시오. 빈칸도 마찬가지고. 자, 요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s 구문이 나왔거든요. 원급 비교라고 부르는데, 자, 지인이 as 원급 비교에서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투명하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지워버려. 이렇게 지워. 뒤에 있는 as는 만큼이에요. 만큼. 이것만 기억하시면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as가 쌍으로 존재할 때 앞에 있는 as는 그냥 투명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기능상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해석에 반영되지 않아요. 뒤에 있는 as는 만큼. 자, 해석해보자. 지인이가 to measure부터 다시 해석해볼게요. 뭐 때문이니? 얻는 것에 의해서만,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할게요. 그가 가진 것에 의해서만 측정하는 것은 또한 뭐가 아니라 예상되는 것이 아닌 가진 것으로 측정하는 것은 포인트레스.
없죠.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만큼? 뒤에 있는 해제는 만큼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시도하고 표현하는. 자, 그럼 여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여기에 밑줄이 그어지고 빈칸이 있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보호 들어갈까요? 플러스 보호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보호죠. 플러스 3개 지우면 끝나요. 그럼 2개가 마이너스일 거고 그 2개 중에 OX 문제예요, 사실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항상 논리 독해 하시면 빈칸이든 혹은 뭐 어휘 문제든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던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as부터 해석해봅시다. 지인이 뭐만큼 소용이 없니? 뭐만큼 요점이 없니? fraction에서 끊고요. frac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용어거든요. 수학 용어로 fraction이 뭐게? 그렇죠, 분수입니다. 이거 막 파운틴 아니에요. 물 나오는 분수 그거 아닙니다. 이래서 예문을 봐야 돼.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네, 분수 하면은 파운틴. 네. 옛날에 뭐 되게 어이없는 거 하나 있었었는데 아무튼 생각이 안 나네요. 자, to try and express fraction에서 끊고, 자, 지인아, 병렬로 2가지 개념이 제시되면 혹은 3가지 개념이 제시되면 하나만 남기라고 해서 굳이 2개 다 가져가려고 하면 글이 어려워져. 그럼 여기선 try 가져갈래? express 가져? 쉬운 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 당황했어요.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아, 그래? 그래. 나 당황했어요. 저는 try 가져갈 거였기 때문에. 맞아요.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 분수를 해보다, try가 뭔가를 해보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 네, 노력하다의 뜻도 있지만.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중립이에요. 분수를 표현하는 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뒤에 수식어구까지 반영했을 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즉 위치 부분에 빈칸이 뚫릴 가능성이 높겠죠. 어휘 포인트가 잡히거나. 위치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대괄호 표시했죠? 자, which shall have a numerator에서 끊고요. 그리고 but no denominator. 자, 수학 용어의 항연이네요. 자, numerator는 무슨 뜻이니? 분자가 되고요. denominator는 분모가 되겠죠. 적어주세요. 이건 아마 주석 단어일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앞에 있는 게 분자고 뒤에 있는 게 분모라는 거 정도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디놈, 대놈, 넘. 못 외우겠어요. 쉽게 어느 방법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자, a man 끊고 feels에서 끊고 loss of things에서 끊은 다음에 los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기호 표시부터 다 할게요. which 앞에 대괄호 끝에 닫고요. which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너무 빠르면 말씀 좀 해주세요. 몬스터를 3캔을 마시고 와가지고 좀 카페인 과다예요, 과다. 자, 응?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여기, 이거 나비맛, 빠삐용이라고 써있네요. 빠삐용. 새로 나온 루비레드 되게 맛있어, 얘들아. 맨, 사람은 남자란 뜻도 있지만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도 많이 씁니다. 사람은 느끼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손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occur에서 끊을게요. occur에서 끊고요. occur는 어퍼 포인트. 자, 얘는 일형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결코 발생하지 않는 것들. 그에게. 네? 왜? 개구리 소리 난다고요? 저기 약간 그거야. 마다가스카르야. 저번에는 막 코끼리 소리도 나고 여우 소리도 나고 정시반 할 때 뭐 그 까마귀 소리도 났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잼이어가지고 저렇게 못해요 저는.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 나랑 MBTI가 똑같아. MBTI가 똑같아. MBTI 똑같아. 상상도 안 가지. 진짜 상상도 못하지. 그러니까 원래 ISTJ는 저렇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사회화된 ISTJ, 살아남기 위한 약간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처럼 수업하면은 학생들이 다 탈출하거든. 약간 토니 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수업 이 옆에 들리잖아.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고요하면 약간 수도원에서 불경 읽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근데 내가 그래도 한 가지 좀 위안 삼고 있는 점은 뭐냐면 토니 쌤이 저렇게 막 이렇게 웃겨주시잖아. 근데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는 거. 그래서
그래, 우리도 소소하게 웃음은 있으니까 저기도 그렇게 크게 즐겁지는 않겠지라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사람은 결코 무언가의 상실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장이 끝났죠. 근데 뒤에 수식어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려면 수식어구까지 붙이는 게 좋겠죠. 무언가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들, 그에게. 뭐뭐 하기 위해로 뒤에는 부사로 표시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자, 요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네요. 요구하도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구하도록, 뭐뭐 하도록. 부사는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된 이 맥락상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해석은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뭐뭐 하도록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사람은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상실을.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주절과 부사절의 반복 속에서는 주절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저는 이런 게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차피 수식어구고 부사구기 때문에 핵심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발생 안 한 건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 그러면 퀴즈. 자, 유나. 자, 뒤에 수식어구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수식어구가 달려 있었는데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용돼서 나온 걸까요? 어떤 표현에 대용할까? 얻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죠. 얻을 것으로 기대한 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까 여기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는 what he expected to get 이었을 겁니다. 대용어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친구들은 1등급에 근접해 가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문장을 그때그때 쳐내느라 바쁜 친구들은 계속 이런 함정들에 휘둘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끝나는 거예요. 첫 두 문장에서 주제문이 정리됐으면 그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됐고 이렇게 바뀌었고 다시 원래 단어로 돌아오고 이런 흐름들을 캐치하면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은비. 자, he is just as happy. 그 다음에 them에서 끊고요. 자, as 동그라미 할게요. 그만큼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as 구문처럼 뒤에 있는 as가 남아있는 형태인데 앞에 있는 as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부사처럼 그냥 그만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해볼까요? 그는 단지 그만큼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서 연기야? 자, 되게 빨랐잖아. 자, without them. 그렇죠. 그들이 없다면 그만큼 행복하다. them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대명사가 간혹 가다가 어퍼 포인트로 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대명사 them은 어퍼 포인트에서 뭐와 뭐의 대립상이지? them vs 이세 대결이에요. 지칭하는 대상을 해석으로 찾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굉장히 고난이도 어법입니다. 그럼 은비야, 그것들이 없어도 그는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지칭하는 복수명사 뭘까요? 찾아야죠. 뭘 지칭하는 걸까? 그것들이 없어도 될 대상이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앞문장에서 복수. 그렇죠. things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them을 is로 쓴다면 오답이 돼요. 엄청 어려워요. 저는 대명사랑 병렬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문법 문제 중, 어법 문제 중에서. 해석을 안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things를 봤기 때문에 얘는 어법 포인트가 되고 복수 형태로 쓰는 게 맞다. 자, 그 다음 whilst 앞에 소가로 여시고요. 그리고 another에서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 얘는 관용 표현이니까 한 단어처럼 외울게요. 자, 반면에 자,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자, who 앞에 자, who 다음에 may 여기를 may에다가 대가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much에다가 대가로를 닫고요.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who랑 feels에다가 밑줄 그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who에다가 s 표시, feels에다가 자, v 표시 하고요. 얘 마치 who가 명사처럼 사용되었어요. 얘는 관계대명사 성분이 아니라 대명사로 쓰였거든요. 누군가란 뜻의 대명사예요. 누군가는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미안합니다. 다시 얘는 관계대명사와처럼 선행사를 포함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여기는 may가 바로 앞에 있는 who를 수식하게 됩니다. 마치 what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었기 때문에 who를 쓴 거예요. what을 쓰면 약간의 해석이 어색함이 생기겠죠. 사람을 지칭하니까요. 자, 지인이 해석해 봅시다. who may have. 반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times는
수학 용어로 배란 뜻이에요. 배수. 100배 만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 as는 전치사니까 만큼이고 뒤에 있는 much는 많은 것이라는 단수 명사예요. 100배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자, will. 자, 일단 여기도 잘 보세요. 구체적인 예시긴 한데 혜린이 100배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측정 가능한 부야 아니면 미래의 부야? 측정 가능, 다시 가능인가요? 100배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may예요, may. 요 조동사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논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돼. 자,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잖아요. 그치? 추측이에요, 추측. 그럼 얘는 예상이야 아니면 소유야? 예상이잖아. 마이너스 논리가 되는 거죠. 고난이도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혜린이가 해석할게요. 후, 사람은 100배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feel miserable에서 끊고요. 자, miser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어휘 문제가 나온다면 100타 여기가 되겠네요. 보통 뒷부분에 답이 배치되고 또 문장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계열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 거야. 행복한 뭐 이런 걸로 바꾸겠죠. 자, miserable은 무슨 뜻이니? 그렇죠. 기차만입니다. 마이너스 계열의 형용사는 다 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그 100배만큼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 역시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 because 앞에 소가로 열고 자, 끝에 닫아 주십시오. 왜냐면 he has not got 그가 갖지 못했거든요. the one thing에서 끊고요. 이 원치 앞뒤 대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테니까. 추측형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 내가 얼만큼을 갖고 있는지 확신 못하는 상태일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결국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자, in fact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every man에서 upper 포인트 여기는 every 단수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every 다음엔 단수 명사만 오기 때문에 이 man을 en으로 쓰면 오답이겠죠. man의 복수 형태는 men이에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되게 초딩 같은 문법이지만 어법이지만 그래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필기했고요. 자,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 horizon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단어로 한번 대용어 찾아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수평선, 지평선을 갖고 있다. 이때 지평선은 앞에서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저는 리미트를 찾을 것 같아요. 한계. 결국 숨이 상관이죠. 앞에 나왔던 주제문을 마지막까지 반복하면서 끝날 거고 이런 단어의 연결들을 봐야지. 상대적인? 아니에요. 상대적인의 반대로 가야죠. 절대로 가야죠. 아닌가? 상대적인 한계라고 아, 그렇죠. 상대적인 한계. 그렇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상대적 한계. 그래서 얘는 호라이즌은 앞에 나왔던 리미츠의 대용어죠. 혹은 정해진 양의 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수평선을 지평선을 갖고 있으면 and he will expect 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예상합니다. as 나왔다. as 세모하고 upper 포인트. upper 포인트. 자, 앞에 있는 as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럼 much가 어휘 포인트 해주시고요. 명사 목적어로 쓰였어요. 자, expect의 명사 목적어로 much 무슨 뜻이야? 많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는 예상합니다. 많은 것을 예상합니다. 끝났고 뒤에 as는 뭐로 해석한다고 했지, 하윤이? 뭐뭐 만큼이었죠. 자, 접속사나 혹은 전치사로 사용됩니다. 뭐만큼? He thinks it's possible에서 he things는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삽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접속사 문장 혹은 관계사, 관계절 문장 안에 주어 동사 삽입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장 구조 분석 방해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느끼기에, 그가 추측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해석에 반영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가 생각하기에 it is possible, 가능한 거죠. for him to get. 그래서 upper 포인트는 it for to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마지막에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세리가 해석해 보자. and 그리고 그는 예상할 것입니다. 자, 예상은 이 글에서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예요. 내가 가진 것, 정확하게 측정한 것, 이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도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건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그리고 그는 결국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여기도 포인트 되면 어렵겠네요. 그가 가질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결국 그려놓은 자기만의 부의 한계, 부의 만족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의 한계에 맞춰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를 기대하고 예상해요. 마지막은 사실 주제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리하는 문장 정도로 보면 맞겠네요. 주제문은 명확하게 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은 한정할 수 없다였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한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한계에 맞춰서 항상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죠. 특정한 지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봤는데 월급이 650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올라도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650만 원 받는 거보다 1000만 원 받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점수로 따지면 학교 시험 점수로 따지면 30점에서 80점 올라가는 건 진짜 행복하거든. 50점에서 80점 되는 건 진짜 행복하거든. 근데 80에서 84 되고 84에서 90 되고 90에서 95 되는 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 행복하니? 아, 너희는 되게 긍정적이구나. 예, 저는 근데 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와 행복의 그래프가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특정 소득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일의 과도함과 여유가 사라지는 것과 이런 불행이 더 커지는 지점이 와. 그만큼 많이 일해야 될까요? 500을 버는 것과 1000을 버는 건 천지 차이야. 삶이 없어요, 자기 삶. 두쫑쿠를 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 요새 두쫑쿠 싸졌더라. 자, 일단 첫 번째 지문부터 좀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준비 없이 빠르게 수업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지문이고요. 2-1번 문제입니다. The concept of ecosystem에서 끊어주세요. 생태계라는 개념은 잘못 표시했어요. 자, 스테이츠까지 끊어주십시오.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슈비에서 끊고, 자, familiar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은비야, 이 familiar가 무슨 뜻이니? 그죠, 친숙함이죠. 대립상으로 반의어 구도 잡아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에서도 생태계 상태의 개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왕따 당하지. 그냥 생태계는 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런 단어의 현학적인 혹은 사족 같은 거에 휘둘리지 말고 핵심 키워드만 잡고 가면 돼. 생태계는 반드시 친숙해야 된다. 누군가에게나. anyone은 여러분들 어퍼 포인트 할게요. 긍정문에 any가 쓰이면 어떤 의미지, 지인아? 긍정문에서의 any. 두둥. 어떤? 뭐뭐라도. 그쵸? 긍정문에서 any가 나오면요, 양보의 의미를 형성해요. 어떤 뭐뭐라도의 뜻이 됩니다. 자, 생태계의 상태라는 것은, 즉 생태계는 반드시 친숙해야 된다. 어떤 누구에게라도. 자, with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끝에 닫아 주십시오. 가정용 베지터블 가드는 채소밭이거든요. 텃밭이라고 보통 우리말에서는 하죠. 가정용 텃밭만 있으면 생태계는 친숙한 개념이다. 자, 생태계가 뭘 의미하니, 유진아? 보통 생태계라고 하면 동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간 같은 거잖아요. 텃밭 재배해보면 알겠지만 온갖 벌레들, 온갖 식물들 다 접해볼 수 있겠죠. 멧돼지도 있고. 멧돼지도 내려와. 네, 너희 멧돼지 본 적 없지? 선생님은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사람이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그 산속이야. 와, 진짜 거짓말 안 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멧돼지가 얼마나 하냐면요, 이 방 반만 해.
진짜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야. 내가 보여줄게. 이거 내가 억울해서 좀 보여주고 시작을 해. 자 다시. 생태계는 텃밭만 재배해봤으면 친숙하다라고 했고요. 자, 첫 문장이 곧 주제문이라고 했죠. 첫 두 문장에서 진짜 무지성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의식하고 내려가야 돼요. 자, 일단 생태계를 텃밭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정원이라고 대용어 쓰이죠. 두 번째 문장은 무조건 첫 문장의 표현을 바꿔서 씁니다. 영어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유진아, 두 번째 문장의 garden은 어떤 단어가 환원된 걸까요? 텃밭이죠. 그렇죠. 텃밭을 밑에서는 그냥 gard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텃밭은 작은 생태계입니다. 문장 끝났고 대답해 대괄호 열고 state 닫고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이 대세는 앞에 있는 이코시스템을 수식하고요. 자, grower는 농부입니다. 재배자. 재배자가 attempt to keep에서 끊어주십시오. 자, 여기는 자 태은이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뭐가 없어요? keep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이코시스템을 수식합니다. 즉 여기 that은 where 같은 단어로 쓰면 안 되겠죠? 불완전하니까. 자, 정원은 너무 작은 정원은 작은 생태계입니다. 재배자가 기르려고 하는 혹은 유지하려고 하는 특정한 상태를. 자, 여기서 중요 단어가 나왔네요. specific입니다. 특정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어감이 들어있어요. 텃밭의 목적이 뭐니, 세윤아? 네? 텃밭은 왜 가꾸는 거야? 생산량을 그러-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극대화요? 네. 아니. 그러면 너가 이제 주말 농장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이제 주말마다 내려가서 하는 밭이 있어. 그러면은 채소 먹으려고. 그렇죠. 100만 평을 재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주말에만 하는데. 그렇죠. 내가 딱 먹을 만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 이게 목적이죠. 극대화보다는 안정적인 식량.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걸 특정한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텃밭을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태계입니다. 네임리는 앞뒤 소괄호 표시할게요. 그리고 The maximization of fruit and vegetable production에서 극대화가 나왔네. 오늘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네요. 네. Sorry. 예. 자, 제 실수. 이거는 극대화라고 표현한 건 좀 에바인 것 같긴 한데 그 지문이 그렇다니까 할게요. 자, 여기까지 못 봤네요. 다시 볼게요. 정원은 너무나 어떤 작은 생태계입니다. 재배자가 유지하려고 해요. 특정한 상태를. 즉, 자, 네임리는 즉이란 뜻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뒤는 동격이에요. 즉,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야채와 과일 생산에 극대화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맥시마이제이션은 그러면 반대 단어 구도를 잡아보면 어디를 보는 것이요? 예. 자, 맥시마이제이션은 미니마이제이션과 대립상이죠. 여기는 플러스 대 마이너스 논리. 방금도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극대화가 맞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극대화 대 극소화라고 하니 최소화. 극대화 대 최소화의 대결이에요. 그럼 최소화하는 게 텃밭의 목적일까? 극대화하는 게 목적일까? 극대화가 맞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이 단어 자체를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립상을 잡아서 반의어 구도로 푸셔야 돼요.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to achieve this에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연지야 투부정사 시작하면 반드시 컴마 성분을 찾으라고 해서 이거는 본능이 되어야 돼. 자, 투부정사 다음 컴마가 있으면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 없으면 뭐뭐 하는 것, 주어로 쓰이는 거죠. 앞으로는 ing나 투부정사 성분이 맨 앞에 나오면 항상 컴마부터 찾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본능이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 여기는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십시오. 자, thi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지시어가 나왔죠. 지시어가 나올 때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 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로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단계에서부터 순서나 삽입 문제 혹은 삭제 문제 대비해서 이런 지시어가 나올 때마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성을 꼭 정리해 두십시오. 단어와 단어의 연결 또는 내용과 내용의 연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태연이? 이것. 바로 앞에 있는 극대화죠. 이렇게 단어의 연결을 해두시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를 달성한다는 건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니까. 하루 전에만 정리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혜린이 해석해보자. 이것을 달성하려면 재배자는 거의 항상. intervening에서 어휘 포인트 할게요. 그리고 ing는 동그라미 하고 upper 포인트 중첩해 주십시오.
ing 대 ed 대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ng와 그 intervening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둘 다 중요합니다. 해석해보자. 이를 달성하려면 저희 항상 재배자들이 개입해요. 그렇죠. intervene은 개입하다의 뜻이에요. 개입 중입니다. 어디에? dynamics. 자, 이거 역학이라는 뜻인데, 자, 세리야, 역학이 어떤 학문이니? 역학. 물론 사주 이런 것도 역학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완전 반대예요. 역학은 힘을 다루는 학문이거든. 물리학 배우는 친구 없어요? 이과 없어요? 이과? 다 문돌이들이에요? 진짜 이과가 한 명도 없다고 여기? 아니에요. 이과야? 얘랑 아니 저랑 얘랑 쟤랑 많아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는 거? 역학 첫 단원이잖아 얘들아. 힘을 다루는 학문. 예를 들면 F는 M에 이런 거 배우는 거, 중력 이런 거 배우는 거. 자, 역학은 힘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힘을 분석하고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만큼 이동하고 물체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상 용어로 쓰일 때는 작동 원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작동 원리 정도의 의미이다. 자, 다시 볼게요. 이를 달성하려면 재배자는 항상 개입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생태계의 역학에. 자, 여기서 주제문이 조금은 더 심화된 것 같거든요. 텃밭은 하나의 작은 생태계인데 이 재배자는 이 텃밭에서 계속해서 자연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자연 속의 생태계 속에 반드시 개입을 해야만 텃밭이 유지된다. 잡초도 뽑아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될 거고 멧돼지 안 들어오게 전기철조망도 쳐야 돼. 자, 다음 they. 자, 여기는 지인이 해석해보자. They remove unwanted plants. 없앤다. 원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뭐 사실 너무 단순한 문자긴 하지만 remove랑 unwanted 둘 다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식물들은 없애야 돼요. 대답해 대괄호 열고 그리고 grow에서 닫고요.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자, 자라나기 시작하는 원하지 않는 식물들은 없애야 하고 그리고 spray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remove에다가도 어퍼 포인트 하고 V1, V2 표시하겠습니다. 자, 자라나기 시작하는 원하지 않는 식물은 없애고 또 아마도 스프레이 해야 합니다. 스프레이는 뿌리다의 뜻이죠. 뿌려야 합니다. insecticide는 뭐야? 그렇죠. 살충제는 뿌려야 해요. 그리고 fence off에서 fence에서 끊어줄게요. 자, fence는 울타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동사로 봐야 되겠죠? 병렬이니까 fence에다가도 어퍼 포인트 V3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off the patch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자, patch는 밭 이란 뜻이 1번이고요. 그리고 IT 용어로는 혹시 그 버그 패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 들어봤죠? 패치는 덧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옷감에서 해진 부분에다가 덧대가지고 기워 입는 거 있잖아. 그 덧대는 걸 패치라고 하거든요. 덧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덧감. 감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덧대는 천을 패치라고 해요. 덧대는 천. 그래서 이것도 패치라고 하고 또는 덧대다 이런 말도 이 동사로도 쓰일 수 있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선 무슨 뜻이겠어요? off the patch니까 명사로 사용이 되었고 밭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밭 주변에다가 밭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다 예시들이거든요. 앞이 주제문, 뒤가 예시라는 건 다 뒤가 예시들이 나왔다는 건 앞이 주제문인 걸 의미해요. 자, 이건 사실 for example은 없었지만 사실상 for example이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죠. for example은 사실상 주제문이 앞에서 정리됐다는 신호가 된다고 했지. 자, 그럼 이 세 문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농부는 생태계에 개입해서 텃밭을 유지한다죠. 그래서 그 주제문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면 여기 있는 건 사실 안 봐도 상관이 없었을 거고. 자, 다음입니다. 자, to stop insects and other animals에서 끊어주세요. 벌레들을 막고 다른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자, 이때 stop이랑 from이랑 ing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혜린이 stop from ing 무슨 구문이지? 어떤 뜻이지?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막다류의 동사들은 다 이런 구조를 취해요. stop from ing, prevent from ing, 또 protect from ing 같은 구문들이요. 자, 식물들을 먹는 것으로부터 동물들을 혹은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도 한다. 혹은 살충제를 뿌리기도 한다. 자, 다음입니다. since 앞에 소가로 여세요. 자, 지인이 집중하세요. 자, since부터 stem까지 지인이 해석해봐. 채소 성장을 극대화하는 거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여기가 S 다시 그리고 is에다가 V 다시 표시할게요. 자, 부사절이기 때문에 다시를 붙였어요. inherently unstable에서 unst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inherently는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해석해보자, 지인이. 채소, 야채, 생장? 야채? 채소, 야채, 생장. 채소 생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부사절이지. 부사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주절 중심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일단 당연히 야채 재배하는 거 불안정해요. 생태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SV 표시. 재배자는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하미추론 문제가 나오면 괜찮겠죠. 원래 하미추론 이겼네요. 역시 괜찮은 포인트는 다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자, 좀 더 분석을 하고 올게요. 오늘 좀 급하게 한 거라. Keeping the ball on the slope에다가 일단 어법이 아닙니다. 어휘 밑줄 그어주십시오. 낚아서 미안해요. 자, keep the ball에서 공을 유지한다라고 했고 slope은 언덕이나 경사면을 뜻하거든요. 자,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앞문장 주절에서 받아본다면 앞에 부사절에 나와 있겠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간당간당한 상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거고 노력이 들어간다. 끝났네요. 자, 여기 주제문이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이 글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생태계를 텃밭은 하나의 생태계고 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농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어요. 됐죠? 언덕에서 공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입니다. 6번. 자, 서빈이 if부터 컴마까지가 앞뒤 소가로, 또 컴마 나오면 앞뒤 소가로,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에서 S 표시, will에서 S 표시, 컴마 앞뒤 소가. 일단 기호 표시부터 다 해놓을게요. 자, 주어 동사 주절과 그리고 부사절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절의 주어 동사 파악할 때는 무조건 컴마는 날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눈에 이게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어야 돼요. 자, 여기는 서빈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농부가 stop intervening, stop 그리고 ing 두 개다가 어법 포인트 할게요. 동그라미. 자, 뭐 한다면 자, 서빈이 해석. 만약 농부가 개입을 멈춘다면, 농부가 개입을 멈추면 심지어 for a day 하루 동안 개입을 멈추면, 자, 이거 플러스 논리니 마이너스 논리니 서빈아? 마이너스죠. 생태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하루라도 멈추는 건 마이너스 논리. 빈칸이 만약에 뒤에 뚫려 있다면 마이너스 단어나 마이너스 어구를 고르면 되겠죠. 플러스 3개 지우고 시작. 알겠지? 자, 다시 해볼게요. 만약 농부가 개입을 멈추게 되면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shif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 st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니? 농부가 개입을 멈추면 자연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안정적인 상태. 자연상에서는 안정.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자연상에서는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 생태계가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는다. 그쵸. 농부의 생산량은 떨어질지라도 자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의 친화적인 상태로는 되돌아간다의 의미죠. 벌레들이 생겨나고 새싹들이 자라고 잡초들이 자라나는 상태. 그래서 마이너스 의미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농부의 관점에서. 이거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빈칸 추론 문제 내면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문제를 좀 꼬아서 어렵게 된다면 여기를 in growth perspective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재배자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여기 반대 단어가 들어가요. 자연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상태가 맞겠지만 여기 만약에 이 naturally를 빼고 재배자의 관점에서 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결국은 내신에서 정답을 가르는 킬러가 될 거고요.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빈칸이 있거나 밑줄이 있는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절대 선입견을 갖고 풀면 안 됩니다. 작년 성남고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로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심지어 도표 포스트 그 안내문 있잖아. 그런 것도 냈거든. 안내문의 내용을 다 바꿔놨어. 애들이 그냥 바로 무지성으로 찍고 넘어가니까 그걸 노렸는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렇게 숭이랑 성남이 약간 비슷하게 가거든요. 서로서로 약간 좀 동아리가 있나 봐, 선생님들끼리. 모임이 있나 봐요. 문제 유형도 시험 유형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결도 되게 비슷해. 단어장이 선정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동작고의 터줏대감과 같은 두 개의 단성 고등학교죠, 명문고들. 그래서 아마 성남고의 흐름이 숭리여고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좀 짜잘짜잘한 실수를 유발하거나 변형을 가해서 그냥 단순한 문제들을 좀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이 글은 사실 뭐 이미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고 주제문을 알아냈기 때문에, 자, 혜린이 해석해보자. Vegetables may still grow. 채소들은 여전히 자라겠지만 그렇죠. 얘는 이 앞문장에 연결되는 부연절이에요. 사실상 주제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가정했던 상황에 이어지는 결과예요. 자, 채소들은 여전히 자랄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도 3학년 되면은 거의 공식처럼 쓰는 건데, 여전히 뭐뭐 하겠지만, may still 동그라미 해봐봐. may still. 그리고 but. 되게 공식 같은 거거든요. may, but 구조예요. 뭐뭐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뭐 한다. 그래서 양보 재진술 구조라고 하거든. 양보 한 번 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시 꺼내야 돼. 그래서 공식 같은 겁니다. 네, 재진술. 주제문으로 but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채소가 잘 자랄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yield. 자, 여기 yield에다가 upper 포인트, grow에다가 upper 포인트하고 V1, V2 표시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자, 혜린이. 채소들은 여전히 근데 일도 명사인데요. 맞아요. 명사로 쓰였네요. 자, 미안합니다. 이 V예요, V. S예요, S. 정신 차릴게요. 이거 명사입니다. yield. will certainly be. 여기가 V가 되겠죠. sorry. 자, will be가 동사죠. 자, 다시 볼게요. 채소들은 여전히 재배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 yield는 뜻이 여러 개니까 이거는 다이어 좀 적을게요. 첫 번째 1번. 생산하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두 번째, 양보의 뜻도 있어요. 양보하다. 여러분,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세모 표지판 양보라고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빨간색 표지판 밑에 yield라고 써 있어요. 양보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항복하다의 뜻도 있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 성분이니까 다품사 다이어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재배와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생산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자, 식물이래. 야채들은 자랍니다. 채소들은 자랍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자,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재배자의 관점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생산량은, 자, 야채들은 자라기는 해도 하지만 더 생산량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as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 닫아주세요. as는 이유의 접속사일 때는 때문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다른 식물들이, 자, crowd out은 밀어내다입니다. 자, 밀어내기 때문에 the vegetables를, 그 야채들을, 채소들을 그리고, 자, 야생동물을 wildlife라고 해요. 야생동물들이 먹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 단어 나왔습니다. 자, produc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우리 수특할 때 많이 봤죠. produce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101? 아니에요. 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농산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농산물, produce. 자, 마지막 문장을 유진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vegetables. 채소는 여전히 자랄 수 있지만 거의, 특히 더 생산량이 낮아질 것이다. 다른 식물이 밀어내기 때문에 채소들을, 그리고 야생동물들은 왜 안 하는 거야? 소비, 먹는다, 소비하다, 먹는다, 먹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자, 일단 두 지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는 급하게 하는 것보단 다음 시간에 좀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했던 지문들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은비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은비 빨리 하세요. 자, 필기를 안 했다고?
음이 뭔가 좀 느려진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되게 빠릿빠릿했다고 작년에는. 자 빨리 해야지. 다 했어.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은비가 해석해 볼게요. It's difficult.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자 무엇이 어려워요?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빨리 해야지. 자 어떤 한계? 이성이 부과하는 한계예요. 어디에? 부에 대한 욕구에.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어요. 이성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부의 한계 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네요. 돈의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돈 욕심은. 자, 두 번째 문장은 부사절입니다. 유진이 뭐뭐 때문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혹은 분명한 양의 부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떤 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의 양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네요. 두 문장은 사실상 같은 얘기했죠. 부의 통제를 할 수 없다. 이성으로 부의 한계와 범위를 정할 수가 없다 였습니다. 다음 유나, the amount. 여기는 삽입 포인트예요. 더가 붙어 있으니까. the amount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즉 그만큼 많은 것이 유지될 것입니다. 비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뭐의 비율? 원하는 것과 그가 가진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즉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양이 그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조금은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 4번 혜린이. 자, for는 역시 이유의 부사절이죠. 뭐 때문에?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거예요. 오직 뭐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only는 웬만하면 부정을 만들어요. 부정어를 만듭니다. 오직 뭐뭐만, 항상 뭐뭐만 하는 건 그러면 부정 진술이 뒤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오직 그가 가진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그리고 뭐가 아닌. 그가 기대하는. 그렇죠.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자 측정하는 것은 그렇죠. 할 수 없다. 왜냐면 표현하는 것과 시도하는 것. 그렇죠. 어떠한 분수를 표현하는 것,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점이 없다, 의미가 없다. 어떤 분자를 가지는 거죠. 분모 없이. 즉 두 개의 수치가 다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분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하나 규정할 수 없으면 어떤 수치인지 예측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부를 정확하게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분모와 분자가 둘 다 필요해.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벌게 될 돈. 이 두 개의 수치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내가 행복할지 않을지 그 한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자, 다음입니다. 어맨. 여기는 세리. 사람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 성실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수식어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는 성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요청하도록 일어나지 않은 것 혹은 요구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성분들에 매몰되지 말고요. 앞에 주절에서 요약 끝내세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도록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1도 관심이 없는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대. 이승원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지인이 상실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아니, 전혀 안 느끼죠. 그렇죠. 내가 요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는 그만큼 행복하다. 자, 다음 댐. 그들이 없다 해도 행복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 댐은 앞에 있는 things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자, with another. 자, 반면에라고 한 번에 외워주시고요. 또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자면 사람은 후가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불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에 있는 후 자기 자신을 수식합니다. 주어처럼 쓰였네요. 100배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진짜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소유하고 있는 게. 근데 메이가 쓰여 있어요. 아마 양보, 재진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정의 개념이 될 거예요. 자, 100배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마도 비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원하는 것 하나를 갖지 못했을 테니까.
자, 결국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만족의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수평선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조금 갑자기 뜬금이 없긴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한계선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좀 뭔가 국어의 논리로 따진다면 글이 좀 두서가 없어. 한계가 없다고 했다가 다 다르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모두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두서가 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논술로 따진다면 형편없는 글이긴 하죠. 논술로 따진다면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이 얘기 꺼냈다가 저 얘기 꺼냈다가 글이 막 여기저기 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혜린이 해석해서.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수평선이 있는데 그리고 그는 기대한다. 기대합니다 많은 것을 누구만큼 그가 생각하기에 전 생각하기 그가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마지막도 역시 주제와는 관련 없이 좀 뭔가 흐리면서 끝났네요. 주제문은. 자, 이 글의 주제문 첫 문장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부에 대한 욕망의 한계는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예요.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내용 일치 문제가 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불가능하진 않더라도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기는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짜잘짜잘한 부분까지 꼼꼼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태은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봐. 생태계 상태에 대한 개념을 친숙해야 한다. 한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가정용 텃밭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정원은 생태계 작은. 자, 지인이 해석해볼까요? 정원이. 예. 정원은 작은 생태계다. 그 재배자가 시도하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하는 생태계이다. 주절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시도라고 했는데 시도는 결국은 노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즉 극대화예요. 무엇을 극대화? 채소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상태. 그렇죠. 그다음에 혜린이 to achieve this. 이것을 달성하려면 재배자가 항상 개입한다. 그렇죠. 개입 중인 것이다. 생태계의 역학, 생태계의 역학이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도 이런 사족들 붙어 있으면 그냥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번역하면 된다고 했죠. 재배자는 개입하고 있다. 생태계 유지하려고. 다음 4번 문장 연지. They remove. 그들은 제거하다의 뜻입니다. 제거합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은 식물은 제거합니다. 어떤 식물?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식물들을 제거하고 아마도 스프레이 뿌립니다. 뭘 뿌려요? 인섹티사이드는 살충제고요. 요 사이드가 킬의 뜻이거든요. 킬. 참고로 알아두시면 다른 단어들에도 적용하기 좋을 겁니다. 제노사이드는 대량 학살, 사람 죽이는 거. 제노가 사람을, 게놈 말죠, 게놈. 게노사이드가 대량 학살이고요. 또 뭐 있니? 페스티사이드는 살충제. 페스트가 해충이니까요. 선생님 강혜린 저거 개놈이래요. 갑자기 네. 그리고 수어사이드는 뭐야? 수어사이드. 자살을 그렇죠. 수어가 셀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자, 다음 펜스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프레이합니다. 살충제를. 그리고 펜스는 울타리를 칩니다. 어디 바깥에다가? 바깥에다가. 오픈은 바깥을 의미하거든요.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뭐 하기 위해? To stop. 막기 위해서. 벌레를, 다른 동물을 야채 먹는 걸 막으려고. 멧돼지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다음 5번입니다. 자, 여기는 자, 유나 때문에로 번역해야 되겠죠. 때문에. 채소의 상태,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생태계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배자는 주절 중심으로 가야 돼요. 효과적으로 공을 버티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언덕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문장에 나왔었고요. 자, 다음. 자, 4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하윤이. if. 만약에 재배자가 개입을 멈추게 된다면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하지만 뒤에 마이너스 고르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뒤에 이 naturally라는 단어 때문에. 자, 재배자가 재배를 멈추게 되면, 개입을 멈추게 되면 생태계는, 즉 작은 밭은, 그 작은 땅의 밭은 will naturally begin, 시작합니다. 바뀔 것을 더 안정적인 상태로. 이때 더 안정적인 상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안정적인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뭐야? 더 자연에 가까운 상태, 친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상태를 의미하겠죠. 생산량이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농부에게 이로운 상태라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정적 상태는. 자, 그리고 공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죠.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렵겠다. 공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 그렇지 않니?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그어버리겠죠? 생각 안 하면.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vegetables. 자, 여기는 은비. 채소는 여전히 자라지만 앞으로도 이제 may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재진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양보했으면, 한번 발을 뺐으면 뒤에서는 반드시 벗으로 뒤집거든요. 이렇게 봐. 채소가 여전히 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산량은 lower. 자, 여기는 어휘 포인트 중요하겠죠? 생산량은 떨어지겠죠. 자연에 가까워진다는 건 인위적인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뒤에 마지막 뭐뭐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밀어버리기 때문에 채소들을,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농산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스는 농산물이라는 뜻으로 굉장히가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자, 오늘 두 지문을 마무리했고요. 제가 한 달치 단어 시험을